간식을 이제 받았을 때 다들 먹고 있는데 부모님은 안 드시고 저한테 가져다 주셨어요. Тяжело, да, очень тяжело. Я ему один раз сказала, желаю, чтобы в следующей жизни у него были достойные родители. 엄청 예쁘게 생겼네? 안녕. 여자예요. 유튜브 보니까 이거 하면 되게 좋아하던데? 올라간다.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 찍어야 되는데 지금 고양이. 아 저도 이렇게 해본 적은 없었어요. 예스, 컴온. 실대요. 좋아. 네, 저는 이름은 안티무르라고 하고요. 한글로는 한국 친구들은 안태민이라고 불러요. 아, 영어 쓰는 친구들은 그냥 팀이라고 하고요. 예. 나이는 만 22세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이며 2017년 12월에 한국에 왔고 이제 7년 좀 넘었죠. 잘하네요, 근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Будешь видео сниматься с нами? 네, 저는 2017년 12월에 한국에 왔고 좀 온지 7년 좀 넘었고 왔을 때 중학교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일단 우리 어머님은 먼저 오시고 2015년에 먼저 오셨고 2년 동안 제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 할머님이랑 같이 살다가 2017년 말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우연히 왔다고 라고 하면 되나요? 아, 원래 한국에 올 계획은 아예 하나도 없었고 2017년 한 7월쯤에 그냥 방학 때 어머님 만나러 한 2년 만에 처음에 만나러 그냥 방학 때 놀러 왔는데 이렇게 한 달 동안 한국에서 놀다가 공항에 가는 길에 우리 어머님은 저를 보고 와서 한국에서 공부할래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뭐 해볼 마음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아무 계획 좀 없이 이렇게 온 거잖아요. 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와서 뭐 하셨어요? 그때쯤이 뭐 시험 기간이고 뭐 방학 준비 기간이고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생이었으니까 이제 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냥 저랑 어머니랑 주변에 있는 학교에 가서 뭐 자리가 있냐, 뭐 들어가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봤는데 근데 주변에 있는 학교는 다 한국어를 못하면 외국인을 안 받거나 그래서 일단 어머님은 저를 보고 3개월 동안은 먼저 한국어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한국어 강사를 찾아주시겠대요. 일주일 지났더니 못 찾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로워서 그냥 매일 집에서 나가고 산책을 했거든요. 어느 날 그 온누리 M 센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한국어 수업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갔더니 유치원이에요. 1층은 유치원이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그 선생님을 보고 영어로 그냥 외국인이고 좀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다. 잠시만 기다려 달래요. 다른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 다른 분은 저를 보고 어디서 왔냐고 여쭤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고 했더니 우즈베크어로 저한테 말씀을 거신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즈베크어로 대화를 하고 수업을 잘 잡았고 덕같이 또 돌아다니면서 고려인 지원 센터라고 그냥 우연히 센터를 보게 되었고 러시아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거기서 수업을 뭐 1대1 수업, 그룹 수업 좀 많이 잡아주셨어요. 야, 약간 독립심이 좀 있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어요. 어머니는 한국을 계획하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계획이 없었어요. 2015년 한 봄쯤에 우리 이제 아빠랑 엄마랑 이혼하게 되셨고 이혼하시면서 우리 엄마는 완전 이제 우울증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께서 안 되겠다 싶으셔서 그냥 우리 엄마를 한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환경을 바꾸려고. 그 당시에 돈 없어가지고 그냥 아는 분들한테 돈 빌려서 딱 $1,000 빌려서 비행기 표를 구하고 한국에 와서 근데 그 100만 원으로 뭐 월세도 못 구하고 방도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그냥 한 달 동안 친구랑 같이 살다가 거시원으로 이제 이사 가게 되신 거예요. 뭐 일을 구하시고 3개월 동안 이제 빚을 갚고 우리 할머니한테도 이제 돈을 조금씩 보내고 이제 할머니가 저를 키우시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아들까지 이제 한국에 온 상태잖아요, 어머니는. 네, 그래서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그렇죠.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괜찮았어요.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안 괜찮았어요. 제가 완전 어렸을 때부터는 좀 가난하게 살았고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거 없고 근데 원래 우리 어머니께서는 의대 출신이시거든요. 의대 출신이신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의사들은 잘 못 벌어요. 한 달에 150불? 한국에서는 이제 의사가 못 되잖아요. 언어도 모르고 뭐 한국에서 일할 자격도 없고 그래서 그냥 공장으로 가시게 되었고 제가 오기 전에 2년 동안 이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은 돈을 이제 모으셔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작은 원룸에서 살다가 투룸으로 이사 가게 되었고 그래서 경기적으로 좀 힘들어서 우리 어머니께서는 주야 교대로 일주일에 6일씩 하루에 12시간씩 이렇게 근무하셨고 아직도 그렇게 근무하고 계세요. 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은 좀 어떤 모습이었어요? 일단 공항이 너무 크다. 너무 예쁘고 너무 크다. 오. 서울은 뭔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한쪽에 엄청 비싸고 이쁘고 높은 빌딩들이 있고 반대쪽에는 좀 거의 부서지는 집들이 있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완전 극과 극. 그리고 지금 서울에 온 지 거의 1년 됐는데 너무 서울을 떠나고 싶어요. 왜요? 너무 복잡하고 답답하고 뭐 지하철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무 답답하고 월세가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요. 진짜 너무 비싸요. 제가 그때 안산에 살았는데 집이 너무 작은 거예요. 방이 이 정도 되고 주방은 이 방의 한 반? 그래서 그때는 또 우리 어머니께서 야간으로 일하실 때 낮에는 집에 와서 주무셔야 되잖아요. 방에서 주무셨을 때 제가 주방에 나가서 근데 주방이 워낙 좁으니까 누울 수도 없는 거예요. 워낙 좁으니까 그냥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공책 하나 들고 이렇게 공부했어요. 어머니께서 계실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서 중학교 때는 러시아 식당 웨이터, 방학 때 뭐 공장,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매점 판매원, 또 다른 식당 여러 가지 식당에서 웨이터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학원에서 일하기 시작. 그때는 중등 수학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고3이 되고 이제 제 학원 설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설립은 너무 커다란 말인 것 같고 수학 강사, 학원에서 수학 강사랑 치과 코디네이터 이렇게 병행해서 좀 돈을 벌고 있었어요. 입학하면 시간이 없을 건데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학원 원장님이신데 그분한테 가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이 동네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진짜 많아서 이 외국인 파트를 좀 맡아서 이제 수업할 사람을 채용해서 찾아서 한국어 수업을 이제 열면 어떠시겠냐. 원래 거기는 영어 수학 영수 전문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어까지 추가하면 어떠시겠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잘 받아주셨고 잘 도와주셨어요. 또 저한테 이제 이분이랑 협의를 맺고 계약서 뭐 작성하고 되고 페이스북에서 좀 큰 러시아 커뮤니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들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학생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제가 스스로 수업을 하고 2월에는 이제 또 다른 분을 찾아서 채용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사업적으로 앞으로 계속 할 네네. 어렸을 때부터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책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해보는 걸 좋아해요. 해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병행하고 있죠. 이제 대학에서 좀 이론적인 걸 배우고 배우고 적용하는 걸 적용하는 하는 거죠. 그렇죠. 거예요. 지금 케이크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네. 대학교 입학해서 이제 제가 학원이랑 주말에 치과 일을 병행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근데 우리 여자친구는
저보다 누나이거든요. 연상이에요. 연상이고 대학을 이미 나왔고 대학을 중국에서 나왔어요. 전공은 경제 쪽이고 근데 경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중국어도 할 줄 알지만 이것도 중국과 관련 일을 또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게 뭐 있냐고 찾다가 좀 몇 년 동안 계속 베이킹을 배우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취미로. 그래서 이번에는 취미가 아니라 좀 잡으로 돌려보는 게 어떨까? 1년 동안 여자친구가 열심히 이제 배운 거예요, 계속. 이제 너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는 그냥 인스타에 들어가서 인천에 있는 베이커리한테 다 DM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있고 결과는 이렇다. 좀 이렇게 굽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좀 배우고 싶다. 좀 진짜 전문가한테 배우고 싶다. 다 계속 DM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DM 보냈던 분들 중에 딱 한 분이 답변해 주셨어요. 이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상가 중에 하나를 거의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만 이제 주로 쓰고 집이랑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 안 쓰는 상가에서 활동할 분을 찾고 계셨어요, 이분도. 그래서 이렇게 채용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볼래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한 300만 원 정도 쓰고 시작한 거예요. 딱 1년 됐어요. 이제 쓴 돈을 다 커버했어요. 이제 11월부터 플러스 쪽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 1년은 진짜 힘든 1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Мне тоже. попроще просто Джо говорить можете называть.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자주 보는 건 아니라서 올 때마다 대화를 진짜 많이 해요. 한 달에 최소 2번에서 4번 오긴 해요. 이렇게 아드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대학교도 또 좋은 데 가고 여자친구도 좋은 여자친구 만나고 또 뭔가 사업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해요. Хочу сказать такое. Много очень трудностей было и есть, но для меня, как для мамы, мой ребенок самый лучший, и каждая мама в любой стране мира меня поймет. Но когда его хвалят другие люди, я понимаю, что я живу не зря. Потом, что касается, что он закончил здесь школу, выучил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оступил в крутой университет, я этим не просто горжусь. У нас есть такое выражение «лопнуть от гордости». Но даже этого выражения мало, чтобы я смогла выразить свои чувства. Попробуй. Я работаю на простом заводе, но видя успехи сына, я понимаю, что не зря вот эти тяжелые времена, не зря, что все эти трудности я преодолеваю, что все это не зря. Я очень горжусь своим сыном.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장에 나가셔서 밤낮으로 이렇게 일주일은 낮에 한 주는 또 밤으로 해서 굉장히 힘들게 저를 키웠거든요. 그 모습이 되게 아직도 선하고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너무 헌신적이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로서는 굉장히 뭐랄까 어긋난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У нас, как говорят, правильно воспитала. Это ее заслуга, что он не пошел по кривой дорожке.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ее заслуга. Я ее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ю. 네, 그리고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어머니가 예전에 어렸을 때 항상 공장 갔다 오면 빵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네, 근데 나 이제 1년 전인가 한 몇 개월 전인가 엄마랑 이렇게 공장 얘기하다가 너무 고맙다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그때 빵을 항상 갖고 온 게 기억난다 했더니 그 빵을 간식인데 다 먹을 때 안 먹고 갖고 왔더라고 그거를. Я тоже самое. На работе давали булочки, я не кушала, приносила, чтобы сына поел. 우리 어머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간식을 이제 받았을 때 다들 먹고 있는데 어머님은 안 드시고 집에 저한테 가져다 주셨어요. 아 눈물 나. Да,
все мамы такие, неважно, в России, в Корее, прежде всего о своих детях думают. Это нормально со стороны любой мамы, нормальной, обычной мамы. Это, я считаю, это правильно. 그때 어머니랑 또 차에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그냥 물려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뭐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무슨 돈 뭐 이렇게 그런 게 어머니라고 좀 느끼고 있는데 이제 팀을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비슷하더라고 그런 게. 왜 내가 무슨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었어. Вообще, мы вот сына приезжает,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мы довольно часто стали вспоминать, как мы у себя на родине жили, да, как было очень тяжело. Здесь я, во-первых, благодарна Корее за то, что дали возможность зарабатывать. Даже работая на простом заводе, у нас какая-то минимальная зарплата по корейским меркам, но мы можем позволить себе купить из продуктов то, что у себя на родине не могли позволить. Я в этом плане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а Корее, что мы можем многое себе позволить здесь. Тяжело, да, очень тяжело, но есть плюсы тоже в этом. 처음에 이제 팀을 만나서 카페에서 얘기했을 때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많이 살더라고요. 그 모든 일을 할 때나 그런 이제 어떤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 삶의 원동력이 그 어머니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게 그게 인상이 깊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요즘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 어머니의 그 어머니가 이렇게 키웠구나. Да, да. Но для меня вообще дети это как чистый лист. Что взрослые напишут, таким ребенок и вырастет.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а судьбе, Богу, что именно мне выпала честь быть мамой такого сына. Наверное, так. Н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мне тоже очень стыдно, что детство у Тимы было тяжелым, и в какой-то мере я в этом виновата. И один раз, если Тимин помнит, я ему один раз сказала, желаю, чтобы в следующей жизни у него были достойные родители. Я тоже простой человек, делаю ошибки, и есть ошибки, за которые мне очень стыдно. Поэтому желаю, чтобы у сына в следующей жизни были достойные родители. 평생 우리 어머니께서는 저를 잘 챙겨주셨고 잘 챙겨주셨지만 평생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우즈베키스탄에 계셨을 때도 한국에 와서는 더 심화됐고 더 많이 일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서 한국에 계시고 저는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을 때는 몰랐죠. 이런 것들을 몰랐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요?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주일 동안 7일 중에 6일은 일하고 하루는 또 힘이 없으니까 어디 나가서 놀지는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것도 2주 주야 교대로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고 게다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들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죠. 당연히 도와주고 싶어서 저도 중학교 때부터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한국에 와서 거의 바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Я не идеал, и как правильно поступать иногда я тоже не знаю.
Но знаю точно, очень точно знаю одно. Никогда в жизни очень разные проблемы могут быть. Какие-то маленькие, какие-то большие. Но никогда не нужно опускать руки. Да, вот у нас выражение «никогда не нужно опускать руки». Никогда не нужно сдаваться. Вот так, наверное. Никогда не нужно этого делать. Если не получилось сегодня заработать много денег, от этого мир не рухнет. Мир рухнет от того, если человек отпустит руки и сдастся. Вот тогда. Так что я желаю своему сыну, во-первых, не сдаваться, какие бы трудности по жизни не были. Ну и как мама,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бы был здоров. 이렇게 이제 아들이 어머니 네. У меня только благодарность, любовь. Я надеюсь, что еще долгих лет жизни, чтобы и внуков вы увидели, понянчили. Не скоро еще внуки будут, поэтому. Но надеюсь, чтобы внуков увидели, понянчили. 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я хочу, на самом деле, сейчас побыстрее выбиться в люди. Для чег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ы перестали работать. Я этого хочу, чтобы вы перестали работать,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так, как вы работаете сейчас. Чтобы вы работали, как хочется работать, а не хочется не работать. Я вот этого очень хочу, и я сейчас к этому стремлюсь. И вообще я благодарен за то, что... За все. За все, что в жизни у меня есть, и что было, и что будет. За все благодарен. Спасибо, сынуль. По-корейски тогда скажу. Уже 7 лет я в Корее, и все это время я вижу, как вы очень-очень усердно работаете, чтобы дать мне все, чтобы дать мне образование, чтобы дать мне жилье, чтобы дать мне будущее. И я хочу благодарность. 중요한 건 가족. 제 가족이 다 건강하고 그리고 삶이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고 우려되는 점들이 많이 없고 좀 긴장되는 것들이 많이 없고 그리고 이 삶에서 나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나를 찾는다는 건 나의 위치, 이 삶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냐, 이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많이 걱정하지 말고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멀어지고 있어서 요즘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조금 더 잘 알고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고